반갑습니다. 크립토 명탐정의 오맨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차트 정말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냥 단기 조정이 아닙니다. 흔한 눌림도 아니죠. 자, 지금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이 지금 닿았습니다. 바로 상승 우상향 추세선인데요. 다행히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추세선이 버텨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60K 라인입니다. 자, 이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방어선이고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는 마지막 기준선에 가깝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63K 정도, 62K 후반에서 63K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가격이 아직 60K 위에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선 위에서 잠깐 튀어오른 기술적 반등이냐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일봉에서는 장기 추세선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4시간 봉에서는 왜 아직 안심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롱을 봐야 하는 자리인지 숏을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왜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방향성이 빠르게 바뀌는 장에서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녹화 방송은 아무래도 업로드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좀 있겠죠. 그래서 현재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시장 관점과 중요 지지대, 그리고 리스크 관리, 실제 포지션 운영 흐름까지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란과 댓글창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요청해 주시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장기 추세선에 다시 닿았다는 점입니다. 이 선은 단기 추세선이 아닙니다. 며칠짜리 선도 아니고 몇 주짜리 선도 아닙니다. 자, 2022년도 저점 부분에서 이어온 큰 흐름의 기준선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상승장이 강하게 나올 때마다 이 추세선에서 멀리 올라갔고 조정이 깊어질 때마다 이 추세선 쪽에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선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장기 추세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보고 기관도 보고 선물 트레이더도 보고 알고리즘 매매도 이런 구간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선의 가격이 닿으면 시장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바로 강한 반등입니다. 여기가 장기 상승 추세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여기서 한 번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심리 때문에 매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추세선 이탈입니다. 이 경우는 훨씬 위험합니다. 장기 상승 추세선이 깨진다는 건 그동안 이어져온 상승 구조가 약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버티던 매수자들이 손절을 시작할 수 있고 숏 포지션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단순 조정 구간이 아닙니다. 장기 상승 구조를 지키느냐 아니면 그 구조가 흔들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바로 60K입니다. 이 하얀색 라인이죠. 자, 60K는 그냥 보기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심리적 가격이고 수평 지지선이고 지금 차트상 장기 상승 추세선과 맞물려 있는 구간입니다. 즉 가격 기준으로는 60K, 차트 구조로는 장기 상승 추세선, 시장 심리로는 마지막 방어선, 이 세 가지가 한 곳에 겹치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60K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이 이 자리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이 반등이 진짜 회복이냐 아니면 하락 중간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 하락 이후에는 대부분 한 번씩 반등이 나옵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빠지면 숏 포지션 일부가 청산되고 단기 저가 매수세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격이 잠깐 위로 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로 추세 전환이라고 보면 또 위험합니다. 진짜 추세 전환이 되려면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 60K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63K, 64K 구간을 좀 강하게 좀 회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이 좀 나왔을 때 다시 60K까지 밀리지 않고 61K나 62K 위에서 저점을 좀 높여야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야지 시장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좀 있습니다. 매도 압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 60K 방어가 성공을 했다. 단기 하락 구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 전까지는 방심은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장기 추세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을 분명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강하게 되돌리는 모습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60K 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위쪽에는 바로 저항이 또 있습니다. 바로 63에서 64K 부분의 이 저항,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지금 반등은 단순한 되돌림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선에서는 가격이 빠진 뒤 잠깐 반등하고 다시 이전보다 높은 고점에서 막힌 다음 다시 저점을 깨는 흐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4K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64K를 넘지 못하면 아직 고점이 낮아지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64K를 4시간봉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고 그 위에서 버티면 단기 반등 시나리오가 살아납니다. 자, 4시간봉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60K는 생존선, 64K는 회복 확인선, 60K를 지키면 아직 죽은 차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64K를 넘지 못하면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 4시간봉에서는 단기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고점에서부터 가격이 계속 밀렸고 중간중간 보면 반등을 한 번씩은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반등 타점을 노렸죠. 그런데 이 반등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아직 하락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60K에서 반등한 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위쪽 저항이 너무 가깝습니다. 즉 63, 64K가 바로 앞에 있고 그 위로는 68K 이 부분에 좀 매물대가 좀 이어져 있습니다. 즉 현재 가격대는 손익비가 좀 애매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아래로는 60K가 지지하고 있고 위로는 64K가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중간 구간에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면 흔들림에 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롱을 잡기에도 애매하고 숏을 잡기에도 애매합니다. 롱을 잡자니 바로 위에 저항이 있고 숏을 잡자니 바로 아래에 장기 추세선과 60K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예측해서 들어가는 자리라기보다 방향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리가 맞습니다. 매매에서 중요한 건 항상 방향만이 아닙니다. 자리입니다. 방향을 맞춰도 진입자리가 나쁘면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결국 반등한다고 해도 63K 근처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면 60K 재테스트 때 손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결국 하락한다 해도 60K 바로 위에서 무리하게 숏을 잡으면 장기 추세선 반등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서 승부를 보는 구간이 아닙니다. 기준 가격을 기다려야 합니다. 롱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롱은 60K 재테스트에서 나옵니다. 가격이 다시 60K 부근으로 내려왔을 때 강하게 깨지지 않고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반등한다면 짧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60K 기준선이었고 바로
4시간봉 종가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4시간봉 종가 기준에 60K만 버텨준다. 즉 아래 꼬리가 달리더라도 종가에서 60K가 지켜주면 반등을 한번 노릴만 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좀 드렸죠. 그 60K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바로 단기간에도 이런 식의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입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큰 구간에서는 저점을 정확히 잡는 것보다 확인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점만 좀 명심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숏가점을 한번 볼까요? 숏도 지금 바로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격 아래에는 60K라는 강한 지지선이 있고 장기 상승 추세선도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K는 너무 많은 시장 참여자가 보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바로 위에서 숏을 크게 잡으면 반등이 나올 때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숏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가장 명확한 숏 시나리오는 60K 이탈 후에 회복 실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60K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60K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막힐 때, 이렇게 되면 기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겁니다. 이때는 하락 관점이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로는 58K, 56K, 더 깊게는 52K까지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60K가 깨지고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의 기준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때부터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구조 이탈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64K 부근에서 막히는 숏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4K까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없이 윗꼬리만 만들고 다시 밀린다면 단기적으로 재하락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64K 위로 강하게 안착하면 숏관점은 빠르게 접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고집 부릴 자리가 아닙니다. 기준을 정하고 틀리면 빠르게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구간에서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60K 부근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시장은 이 구간을 진짜 방어선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는데도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매수세가 들어오는데도 위에서 계속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은 단순히 많고 적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나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이 올라가면 긍정적입니다. 거래량 증가에도 가격이 못 올라가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이 가격만 살짝 올라가면 약한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60K 부근에서 거래량과 캔들 모양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하단 보조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신호가 좀 보이죠. 하지만 이 보조 지표만 보고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하락 추세가 강할 때는 보조 지표가 여러 번 매수 신호를 줘도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매도라고 해서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하락장에서는 과매도 상태가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즉 RSI 다이버전스 지표를 보고서 매매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은 보조 지표보다 가격 구조가 먼저입니다. 가격이 60K를 지키는지, 가격이 64K를 회복하는지, 반등 이후 저점이 높아지는지, 이 세 가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조 지표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심리를 보면 비트코인이 60K 부근까지 내려오면 투자자 심리는 크게 좀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싸졌다고 봅니다. 장기 추세선이다, 60K는 지킬 것이다, 여기가 저점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옵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더 큰 하락을 봅니다.
자, 추세선이 깨지면 위험하다. 60K가 무너지면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아직 반등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장의 의견이 갈릴 때 보통 가격이 바로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뜹니다. 롱도 털고 숏도 털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큰 비중으로 한쪽 방향에 몰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선물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롱도 위험하고 숏도 위험합니다. 롱은 60K가 깨지면 위험하고 숏은 60K에서 방한 반등이 나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낮추고 진입자리를 기다리고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현물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좋게 보더라도 지금 모든 현금을 한 번에 넣을 자리는 아닙니다. 60K가 지키는지 확인해야 하고 64K 회복이 나오는지도 봐야 합니다. 만약 60K가 깨지면 더 낮은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현금이 없으면 대응을 못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옵니다. 현금이 있어야 공포 구간에서 좋은 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욕심보다 생존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가짜 이탈입니다. 60K를 살짝 깨는 척하면서 롱 손절을 유도한 뒤 다시 올리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핵심 지지선 부근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장중 60K를 살짝 깼다고 바로 무너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종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라. 이 아래 꼴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버티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4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일봉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봉 기준으로 한번 볼 건데요. 특히나 지금 일봉 종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중 이탈과 일봉 종가 이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장중 이탈 같은 경우는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빼는 거죠. 하지만 일봉 종가 이탈은 시장의 결정으로 봐야 합니다. 이 점만 명확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짜 돌파인데요. 자, 64K를 살짝 넘긴 뒤 다시 밀리는 움직임입니다. 이 경우 추경 롱을 유도한 뒤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K도 순간 돌파가 아니라 바로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돌파했다면 버텨야 합니다. 버티지 못하면 돌파가 아닙니다. 이 점만 기억하면서 매매에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바로 종가 기준으로 가격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 내가 스캘핑 매매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가 기준으로 진짜 매매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자, 60K 가까워졌다라고 한다면 롱이 더 우세하겠죠. 그리고 64K에 더 가까워졌다 하면 숏이 더 우세할 겁니다. 하지만 이 기준선이 이탈이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빠르게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지금은 생존을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보들 저희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란과 댓글창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셨는데 정보가 정말 괜찮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냥 조정장이 아닙니다. 장기 상승 추세선에 닿았고 60K라는 심리적 지지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반등하면 강하게 튈 수 있지만 깨지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60K만 보시면 됩니다. 60K 위에서 버티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64K 위로 올라가면 반등 시나리오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60K가 깨지고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마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가격이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마지막 방어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60K를 지키느냐 깨지느냐, 이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